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2회 정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특이사항 말씀드리고요. 뭘 버릴지, 뭘 보고 이제 벌써부터 버릴 생각, 뭘 보고 이제 뭘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예. 자, 81번 보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그 직접 매설 시기에 의해서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요, 시설 포자할 때 그 매설 깊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자, 그래서 몇 번이냐면 81번이죠.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돼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뭐 이 드물게 지중전선로에 무슨 전선 쓰니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케이블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설 방식에 보면 첫 번째가 직접 매설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로식이 되고요.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서도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일단 이제 직접 매설식, 이제 뭐 특이사항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좀 이제 한번 추가 설명드려 볼게요. 직접 매설식은 매설하는 그 장소 자체가요,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예요. 직접 매설식은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이러한 장소의 매설 깊이는 최소 1m 이상을 매설해야 돼요. 사실 이게 1.2였다가 이제 개정이 됐고요. 1m로. 그 다음에 이 장소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라고 주어지면 이때는 0.6m가 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했고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매설 그 방법을 잠깐 보면, 직접 매설식은 이 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재 낀 다음에 여기에다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별도의 시설물을 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전선을 포설한 이렇게 이제 이 타입인데, 이제 땅을 다시 대매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 요런 매설 방식을 직접 매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로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m 이상을 매설해요. 단 위에서 언급한 대로요, 똑같이 차량이나 어떤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0.6m가 되겠습니다. 관로식은 똑같아요. 그 땅을 파는 방법은 똑같은 건데, 단지 뭐예요? 그냥 이제 매설되는 게 콘크리트 트라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배관이 매설됐다고 보시면 돼요. 선 자체가 이렇게 포설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암거식은 뭐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없고요. 지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지중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게 거치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지나다니는 거죠. 요런 타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이 가운데 지나다니면서 이걸 감시해요. 그래서 요런 타입을 우리가 이제 암거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이고요, 차량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렇죠? 1m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2번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꼭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직접 매설식에서요, 이 트러플을 생략하는 경우도 물어봐요.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냐? 이 트러플을요. 이때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요걸 설치하면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은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82번 볼게요.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인데, 요것도 좀 여기 옆에다가 좀 써놓고 나서 풀고 나서 한꺼번에 좀 지워버릴게요.
82번은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다.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요. 불필요해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고 나와. 네. 두 번째가요. 만약에 이 자체에서 어떤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1m 3승만 보시면 돼. 네. 지중함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요. 숫자는 1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안에 이 물이 고이는 부분이요. 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제거되는 구조여야 돼요. 요게 이제 바로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자,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봐서 틀린 거잖아. 자, 1번. 벌써 나왔네. 조명 및 세척 장치가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것. 아니에요.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 자체가 불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번, 3번, 4번 모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중함의 시설 기준은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보겠습니다. 돌침, 수평도체, 그 다음에 그 메시도체의 그 하나로서 이를 조합한 형식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외부 피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요번에 이제 처음 들어온 내용인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피대침 설비라고 보시면 돼. 이제 외부 피대 시스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특정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특정 건물이 있고요. 건물에 이제 보면 위에 닭발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침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닭발을 통해서요, 닭발과 대지를 이어주는 그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지와 이렇게 이제 접지해주는 접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닭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를 수신하는 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뇌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닭발과 대지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하 도선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요 접지가 되는 이 부분을 접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피대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구성된다라는 것과 이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수뇌부 시스템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또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돌침이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도체, 그 다음에 메시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방식이라는 게 뭐 그물 타입으로 해갖고, 그래서 정답에서 보면 이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이 수뇌부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뇌를 수신하는 부죠. 그래서 84번,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볼게요. 이것도 좀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일반 주택의 저와 목내 배선을 점검했는데 다음과 같이 시설됐대요.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야. 요거는 사실은 합성수지관 공사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건데, 합성수지관은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그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요. 요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바로 뭐가 된다? 10스퀘어 이하일 것이에요. 두 번째가 요놈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죠.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 세 번째가 관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박스를 삽입한다면 그 삽입 깊이죠.
관 바깥지름에 1.2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면요, 0.8배가 돼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합성수지관과 이렇게 이제 합성수지관을 연결한다면요, 바로 연결하는 건 안 되고요. 커플링이라는 걸 써야 돼, 재료를. 실제로 이렇게 커플링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삽입되는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이 삽입되는 관지름을 D라고 했을 때 이 L은 1.2D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다만 접착제 본드 발라주면 우리가 이제 0.8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합성수지 간의 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요 1.5m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을 지지하는 게 뭐예요? 이제 새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들과 새들 사이에 이 최초 간격은 30cm 있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관과 관의 사이의 거리는 이제 1.5m 이하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 몇 번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1번 옳지 않은 거야. 합성수지 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로 하였다. 아닙니다. 합성수지 간의 지지점 간 거리는요 1.5m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이 문제가 이제 꽤 많이 출제됐어요. 자, 85번. 하나에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이제 틀린 건데요. 이 문제도 뭐 개정된 부분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답도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좀 특이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접지극의 그 이제 시설 방법인데 4번이 잘못됐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합니다. 이제 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정말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바로 틀려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86번. 86번도 사실은 뭐 이제 여기다 써놓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 방식에 이제 어쨌든 뭐 세모 좀 치고요. 전기 방식 대책으로서, 그러니까 전식이죠, 전식. 전기적인 어떤 부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식 방기 대책으로서 매설 금속 채측의 그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해 갖고요. 이제 이 하는 방법으로 이제 틀린 건데, 이게 그 3번은 다 맞는 얘기인데요. 다 대책이야. 근데 3번은 전기 철도 측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책이고요. 나머지가 매설 금속체 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먼 게 이제 3번인데요. 요것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이제 뭐 어차피 개정돼서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7번 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15만 4천 볼트인 그 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이제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인가? 자, 지워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87번이죠. 네, 보안공사가 돼요. 이게 재난 시간에 제가 이제 표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뺐는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 기본적으로 보안공사 한 5개다. 저고압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저고압 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만 시험제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에 해당한다면 얼마 이상의 전선을 쓰니라고 그래요. 바로 4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400V를 초과하는 이제 고압이다라고 그래요. 이때는 뭐가 된다? 5mm가 되겠습니다.
자, 1종 특과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전선로의 전압이요.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바로 몇 차 접근 상태다? 2차 접근 상태를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종 특과 보안공사예요. 2차 접근 상태 우리가 이제 3m 미만이죠. 2종 특과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요. 35kV 이하로서요. 몇 차 접근 상태다? 바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얘 자체가 전압에 대한 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차 접근 상태, 특과비라고 나오면서 2차 접근 상태고요. 2종 특과. 이때 이제 목주의 안전율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 목주의 안전율은 2 이상이 된다라는 거. 자, 3종 특과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요. 35kV 이하로서 몇 차 접근 상태다? 이제 1차 접근 상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전압이 그냥 특과비라고 주어지면서 전압 크기 자체의 언급이 없고 1차 접근 상태 이렇게 나오면 3종 특과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경관을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선택한 경우나 그 다음에 B종 지지물,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때의 경관이 다릅니다. 여기서 A종과 B종은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고요. 만약에 내가 지지물로서요,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다면 이때의 경관은요, 바로 얼마가 된다? 100m 이하가 됩니다. 다만 제1종 특과 보안공사에서는 이들은 안 됩니다. 예. 자, B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라면 150, 그 다음에 200이 되겠습니다. 예, 철탑은 무조건 400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요, 제가 이제 안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1종 특과 보안공사 시에 그 전선의 단면적 물어봐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100kV 미만이면요, 기본적인 전선의 굵기가 얼마냐면 55스퀘어 이상이고요. 만약에 이제 300 미만이에요. 이때는 이제 150이에요. 그 다음에 300 이제 이상이 되죠. 이때는 200 스퀘어. 근래에 보면요, 이 문제가 은근히 잘 보이니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하나는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기술 기준에서 154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15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대표적인 문제인데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88번 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 그 내용으로 옳은 거야. 동일 지지물의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한답니다. 일단은 요것도 제가 먼저 써놓고 나서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즉 전력선 같이 설치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개정돼 갖고요. 이 부분을 개정 전에는 병가라 부른 걸요. 이제는 병행 설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88번이죠.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예요. 예, 요거를 개정 전에 병가라고 했어요. 자, 요런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전선을 설치하는 거죠. 예. 자, 기본적으로 요때는 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자고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그 병행 설치, 즉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요, 100kV 미만에서만 가능하고요. 이 자체는 목줄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보안공사 물어보면 얘는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예요. 예.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고요. 요 자체도 물어봐. 뭐 전압의 한도, 뭐 지지물과 관련된 부분, 몇 종 특고압 보안공사하냐, 뭐 이제 전선의 굵기 어떻게 되냐. 자, 이때, 자, 기본적으로 제가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타입인데요. 얘네들의 위치도 물어봐. 당연히 전압이 높은 걸 우리가 이제 상단으로 올리죠, 위로. 자, 요때 그 이격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 0.5m 이상을 이격합니다. 단, 해당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0.3m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해당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0.5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5kV 이하가 되고요. 저고압입니다. 이때는요, 1.2m가 돼요. 해당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0.5m가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100kV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2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는 1m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고 제가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보자고요. 동일 지지물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한답니다.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에 문자를 맞춰야지 위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나가리. 그러니까 위에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별개의 완급류에 걸었네요.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0.5m가 되겠네요. 그쵸? 케이블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3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볼게요. 네, 프로덕트인데요. 더 쉬워졌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전선의 단면적만 보시면 돼. 이 프로덕트 내 전선의 단면적은요, 10스퀘어 이하.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요거 말고 예전에 이제 강판 두께 이런 것도 있는데 모두 없어져서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우리가 몇 스퀘어? 10스퀘어 이제 이하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번 볼게요. 90번은 뭐 이제 특별히 제가 뭐 언급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것도 세모긴 세모인데 좀 하나가 안전이 아닌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경제죠, 경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1번 보자.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의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해야죠. 이거 너무나 맞는 얘기야. 2번,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기능적,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아야죠. 3번, 전기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의 사업 도입을 촉진과 함께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거는요, 안전이 아니죠. 어떤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3번이에요. 4번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거기 보시면
전기 설비의 사용 목적에 전기 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해야 되고 안전하게 작동돼야 되며 그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 공급에 지장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3번은 좀 그에 대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좀 읽어보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모예요. 자, 91번 보겠습니다.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를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변화한 부분이 접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하나가 이 전압의 범위죠. 예, 전압의 이 범위가 변화했죠. 전압의 구분이. 저압의 범위가 확대됐어요. 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91번이죠. 예, 전압의 구분입니다. 예, 우리 전압은 저압이 있죠. 예, 저압은 이제 교류가 있고요. 예, 직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개정전이죠. 개정전의 교류는 600V 이하였는데 얘가 개정이 되면서 교류 1kV 이하가 됩니다. 예, 교류 1kV 이하가 되고요. 직류는 750이었다가 1.5kV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외우실 때 이제 우리 치킨 있죠? 교촌치킨. 그래서 교촌치킨 기억하면서 500원 더 주면 직류로 바꿔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이제 얘네들을 각각 초과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각각 초과하면서 몇 킬로볼트? 7kV 이하가 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범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번호를 주고, 7kV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고압이죠. 예, 특고압은 바로 뭐가 된다? 7kV를 초과하는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전압의 구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교류 600V 이하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냐고 했죠. 저압의 범주에 해당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하든 책을 찾아볼 부분이 있는 반면 이제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누가 물어봤을 때. 이 정도는 좀 바로 답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이죠. 1번. 92번은 이제 요게 이제 개정된 부분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 풍력 터빈이죠. 풍력 발전기를 이제 회전시켜주는 매체인데 풍차죠. 근데 이제 설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상태에 계측하는 계측 장비를 틀린 건데요. 이전에도 보면 이제 1회차 때 이제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거 나왔는데 풍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근데 사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제 이게 분산형 전원 설비인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도계는요. 거기 보면 1번. 이 조도계는 뭐예요? 빛의 밝기를 측정하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풍력과 전혀 우리가 관련이 없죠. 압력계, 온도계, 풍속계 다 맞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처음 나온 부분이라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그냥 주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뭘 주긴 뭘 줘? 할 말이 없고요. 자, 93번 볼게요. 여기다 좀 해볼까?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 중에서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치 않아도 되는 공사 방법이에요. 단 이제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옥내배선에서 나전선에 시공 가능 공사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나전선 시공을 불허하는데 다음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자, 첫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바로 애자 공사를 말해요. 첫 번째가 바로 무슨 공사다? 애자 공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가 버스덕트 공사예요. 세 번째가 라이팅 덕트 공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접촉전선 등을 얘기하거든요. 접촉전선은 우리가 이제 장비에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들 있죠. 우리가 차단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전선을 연결할 때
피복을 저희가 이제 배지로 까지 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의 전선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절연 전선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 중에 찾아봐라 이거야. 나전선이 돼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버스 덕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꼭 맞춰주셔야죠. 은근히 보면 잘 보여요, 근래. 자, 94번 보겠습니다. 시가지에 시설되는 그 사용전압이 170kV 이하로서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철탑으로서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전선 사후관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일단 이거 좀 지어볼게요. 자, 94번이죠. 94번. 이 경관이 됩니다. 경관. 첫 번째가요. 종류로 볼까요? 종류. 예, 표준 경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경관? 표준 경관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아무 말이 안 했던 이제 안 한 경관, 이제 시가지 외경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이제 지지물의 종류죠. 경관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경관, 스판이라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제가요,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나, 그 다음에 B종 지지물, 그 다음 두고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그때 경과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 A종과 B종은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해요. 여기서 이제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이때의 경과는요 기본적으로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가지로 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목주 안 돼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서 A종일 때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요걸 2로 나눠봐요. 그럼 얼마가 된다? 7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B종 지지물은 250m가 되고요. 얘가 이제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얼마가 되냐면 요걸 그냥 내려요. 150m 이하가 되고요. 철탑의 경우 이제 표준 경과는 이제 600m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시가지로 들어오면 요걸 더해서 한번 내려주셔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 이하가 됩니다. 네. 단,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하라고 해요. 예, 단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250m 이하를 유지하라. 이제 철탑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린 이 철탑이 이제 사각철탑이거든요. 우린 여기에다가 현수회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현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여기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얼마 이하를 유지해라? 250m 이하를 유지해라 이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사실 좀 오랜만에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제 오랜만에 나온 거죠. 자, 요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철탑이고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근데 뭐 이제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요, 이제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를 한답니다. 이제 감시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딱 보면은 뭔가 하나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4번이 사실 어려워요. 일단은 뭐 이제 4번에 보면 수소 냉각시 조상기의 그 수소의 순도가 보통 우리가 수소의 순도 85%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번을 찍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 맞는 얘기고요. 3번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운전 조작이 필요한 그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 후 재회로를 하면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회로가 뭐예요? 잠깐 그 회로를 이제 차단한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스스로 자동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말에 차단기가 재회로하는 경우가 이제 없었다면 이제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제 재회로한 경우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96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이는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가?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여기 이제 특고압 변압기 보호장치거든요. 자, 지워보자. 몇 번이냐면 96번이죠. 특고압 변압기 보호장치가 돼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떨 때 이런 보호장치를 하냐면 바로 내부 고장시예요. 우리 이제 고장은 내부에서 고장 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외부 고장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내부 고장, 외부 고장을 나눠줘야지 오동작이나 부동작 이런 걸 이제 좀 조심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동작은 동작하지 말았을 때 동작해야 되는 거고 부동작은 이제 동작을 아예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이 변압기 용량이요. 5000 kVA 이상으로서 그 다음에 10,000 kVA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이제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주냐면 경보 또는요. 자동 차단 장치를 두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동 차단 장치는 계정기 설치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들이 10,000 kVA 이상이 되면 우리는 뭘 설치하라?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보 장치는 안 돼 이런 얘기고요. 침이 튀었어 이거. 네. 두 번째가 이 특고압 탄행식 변압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겼을 때 어떤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된다? 바로 경보장치를 두는 거예요. 변압기는요. 쉽게 말해서 탄행식이랑 잔행식이 있어요. 잔행식은 별도의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부의 공기로 인해서 스스로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방식이고 탄행식은 뭐 풍냉식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 제낀다든지 어떤 뭐 순행식 이렇게 이제 어떤 수관을 둘러갖고요. 어쨌든 이제 외부에서 뭔가를 그것을 이제 내부의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매체가 있냐 없냐 이 차이에 따라 이제 탄행식이냐 잔행식이냐 구분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요거 물어본 거죠.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그 고장이 생겼을 때 바로 우리는 무슨 장치를 해야 된다? 경보장치 두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6번은 1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97번 특고압 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요. 비종 철주나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의 종류에 따라서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쓰는 게 뭐냐요. 일단 이것도 좀 지어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도 잘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좀 준비합시다. 야 이거 너무 많이 주었다. 야 이거 예, 깨끗하게 있네요. 자, 97번이죠. 철탑의 종류라고 해볼까요? 네, 철탑의 종류. 예,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직선형 철탑이에요.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선형 철탑은요, 수평각도 3도 이하만 기억하면 되며. 두 번째가요, 각도형 철탑이에요. 앵글 타워라고 그래? 요것은 수평각도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요, 3도를 초과한다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사실 볼 게 없어요. 네. 원래 정확히 따지면 얘는 타입이 두 가지야. 3도 이제 초과하고 20도 이하의 경각도, 그 다음에 20도 초과하고요, 30도 이하의 중각도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류형 철탑이고요. 요 놈은 이제 우리가 인류한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지물의 그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도를 초과하는 계수에서도 이제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다음 네 번째가요, 내장형이에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쪼개지는데 앞에서 언급드린 거의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간의 차가 큰 곳이에요.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요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이제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진대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내장형이라고 보시면 돼. 마지막 다섯 번째, 요놈은 나중에 실기에서 종류를 5가지 쓰라고 할 때 이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강형 철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전선로의 직선 부분 보강한다는데 뭐 이제 겨냥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 바로보다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 97번은 이제 3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98번. 요것도 뭐 제가 뭐 이제 특별한 부분은 써드리지 않을게요. 뭐냐면 그 비대용 콘센트라고 할 때 잘못된 건데요. 우리 이제 요즘에 보면 1번 벌써 틀렸어. 뭐냐면 이 콘센트 보면 콘센트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쇠부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쇠부지가 하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접지극 부지가 돼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혹여 이제 콘센트에서 누전이 일어났을 때 이걸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달아준 건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이거 다 쓰죠. 예전 거나 콘센트 이제 이런 거지. 지금은 아예 콘센트를 달라고 하면 접지극 부지를 주잖아요. 1번이 이제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거 하나 꼭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물기나 습기를 취급하는 곳에 이제 누전 차단기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래. 물기나 습기를 취급하는 곳에 이제 콘센트 설비할 때 이때 사용되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예요. 동작 시간이요 0.03초 이하가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거 꼭 같이 기억하자. 근데 이제 이런 걸 외울 때는요 어떨 때 쓰는 거다? 바로 물기나 우리가 습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콘센트 설비하는 거예요. 이 콘센트의 전원 측에 이제 이런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8번은 이미 1번이고요. 자, 99번 볼게요. 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으로 나 경동선을 쓸 때 얼마 이상의 굵기여야 되는가? 잠깐만. 여기다 해볼게요. 99번이죠. 이제 요건 이제 가공지선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요렇게 지지물에 보면요 요렇게 이제 가공전선 요렇게 매달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맨 위에 꽃갈콘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전선이 하나 더 지나가요. 여기에 바로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죠. 이게 이제 뇌격이 됐을 때 이 아래 선로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 가공지선은 이 뇌차폐 목적이 있고요. 뭐 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차폐선이라고 해서 요도장애를 경감도합니다. 이건 전력에서 사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죠. 우리 기술기준에서는 이거 물어보지 않고요. 요 가공지선의 굵기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고압 가공지선이라면 최소 전선의 굵기는 이제 이 가공지선 아래에 전선의 전압이 고압이에요. 이럴 때는 얼마가 된다? 4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이 특고압이 되면 뭐가 된다? 5mm가 돼요. 두 가지가 뭐가 잘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잘 그냥 두 개가 병행돼서 나오니까 준비를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고압이고요. 가공지선이죠. 예, 고압이에요. 얼마가 된다? 예, 4m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00번. 예,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계측장치로 이제 계측장치를 설치할 건데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예, 우리 100번 여기다 할게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계측장치 물어보면요. 이게 이제 분산형 전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 원래 대표적인 게 그냥 요거 하고 끝내는 거예요. VIP 온도. 예, 아직도 요거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V는 뭐예요? 전압계. I는 뭐야? 전류계. 예, P는 전력계. 온도는 이제 온도계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거잖아요. 1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81번 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인데요. 이게 반드시 봐야 돼. 그리고 요거는 개정이 되면서 원래 있던 기준에서 수치가 변화했기 때문에 더 잘 봐야 되고요. 82번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었죠. 꼭 보셔야 합니다. 자, 83번 예, 외부 피레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수레부의 이제 이 종류들인데요. 뭐 이제 어쨌든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84번 합성수지간에 이제 관한 문제입니다. 해주셔야 되고 85번 버려요. 86번 이것도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이제 개정이 돼서 나온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87번 해이죠. 예, 보안공사 문제. 88번도 해야 됩니다.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 89번 이제 프로덕트는 이제 10스케아이야. 이제 요 특이사항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0번 이것도 사실 뭐 이거 그쵸? 근데 안전이랑 한 놈이 그 안전이 아닌 어떤 경제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3번이. 91번 전압의 종별 해야 합니다. 네. 92번 이것도 솔직히 뭐 어려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예. 그쵸? 조도기, 빛의 발기, 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93번 예, 이제 그 옥내배선의 이제 그 이 나전선 사용 가능 공사죠. 역시 하셔야 되고요. 94번 해야 됩니다. 95번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는 문제. 96번 헤이고 97번 98번 헤이죠. 그 다음에 99, 그 다음 100번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회차 3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